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하는 것은 사람, 내 자신의 껍데기만 하는 거죠. 그 안에 본질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본질을 하려면 좀 오랫동안 지켜보고 오늘 끝나고 나서 디프리도 한 번씩 같이 해보고 하면 좀 더 알 수 있겠죠. 오늘 하는 것은 이 1강부터 6강까지 다 끝내놨어요. 제가 할 것이 하나도 없어. 어떡하죠? 로봇이라든가 AI 전문가인 그 강 교수님이, 지스트 강 교수님 왔고, 또 지난해 이제 법 관계대 김정희 변호사님도 왔고, 그 다음에 노동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번역의 문학적인 문제, 그리고 첫 시간에 이제 박구영 교수가 철학, 없는 것이 있어 있는 것으로, 영에서 일로, 다 해서 제가 할 것이 없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이제 좀 긁어서 그냥 우리는 대화식으로 할게. 알겠죠? 그래서 딱 오면 오늘 첫 창의성 하는 것을 눈에 하나 띄었는가요? 뭐가 띄었어요? 지난 시간부터 오신 분들은 금방 알겠죠? 너무 불평등하게 이렇게 중고등학교, 고등학교까지 6년을 그 직선에 고쳐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키가 컸는데 지금 작아졌는데 제일 뒤에서 항상 이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강의든지 가면 이렇게 원형으로 보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앞에서 내 빌딩이 있자고 나를 감춰줘야 하는데 빌딩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오늘 응답 잘해 주세요. 네. 응답만 잘해서 시험 대신에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는 응답을 잘하는 사람을 하버드대라든가 그런 데서 뽑았으면 좋겠어요. 난 항상 옛날부터 그걸 주장합니다. 왜 시험 공부를 해서 뽑는가? 반응이 좋은 사람이 세상을 좋게 만드는 경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반응 잘해주세요. A상 그냥 안 해도 됩니다. 자, 오늘 돌아볼까요? 원래 창의성 강의가 보통 대학에서 15강 정도 있어요. 그래서 15강 중에 일부분을 할 건데 이걸 다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9시 반쯤 끝나겠죠? 미리 빨리 끝나 9시 반쯤 끝나니까 그 당시에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면 재밌게 하고 없으면 재미없게 합니다. 원래 제일 제가 쉽게 하는 방법은 학술적인 논문이 가장 쉬워요. 그냥 논리적으로 계속 진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인들 앞에서 어디서 오신지도 모르고 다 이렇게 모이면 어디다가 주관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집행 최성화 선생님이라든가 아까 이선희 선생님이 제발 재밌게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앞에는 재미없게 했나 싶어서 재밌게 하면 여러분들은 재밌죠. 저는 힘듭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한데 이 중에서 11, 12에 해당되는 거 AI 출현, 인간의 창의성 문제. 그 전에는 다 창의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 평생 동안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벌써 창의적인 활동을 했죠. 뭘 했죠? 처음 막 태어났고 혹시 기억나세요? 네. 우와, 대단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대단한 기억력을 갖고 있는데 제가 태어나가지고 뭐라고 하죠? 부실험, 태열기가 많이 해서 우리 할머니가 어머냐고 물 떨어진 그 폭포에 가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가 한 6개월이 안 됐대요. 그걸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상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쪽 해당된 것만 오늘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많이 보셨어요 혹시? 오늘 제가 이 판화입니다. 판화. 원래 그림 큰데 그놈을 아크릴 프린트해서 오늘 2장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가장 반응을 잘하신 분한테 드릴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저한테 레이저를 막 쏴버려요. 근데 내 눈이 나쁜지 알죠? 눈이 안 좋아요. 제가 물리학 중에 광학 레이저 실험을 많이 해서 제 취미가 논문 쓴 거였어요. 논문 142편을 썼어요. 그리고 눈이 나빠서 이제 인문철학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학술진흥공로상도 타고 기타 등 상도 많이 탔어요. 그래서 눈은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예뻐 보여요. 너무 예쁘게 너무 다행입니다. 자, 이걸 드릴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만 쏘지 마세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레이저입니다. 눈빛은 반응만 좋습니다. 자, 오늘 할 것이 이제 주제를 원래는
8개인데 그중에 5개만 골라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나가면 끝나고 못 나오면 뭐 오늘 좀 안에는 끝나겠죠. 예, 그리고 끝나면 이제 만약 안 되면 저쪽 그 뒤풀이 가서 또 이제 한 4, 5 챕터는 그때 거기 가서 하기로 하고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자, 제가 눈이 안 보여요. 들어가서는 내가 싹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누가 한번 읽어주겠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자기 성함 이야기하고. 네, 저는 나선영이라고 합니다. 어디 나시에요? 저요, 금성나시요. 우리 증조 할머니하고 같네. 조금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예. 강의의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 1. AI의 출현은 단순히 새로운 도구의 등장을 뜻하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이 지식을 생산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작품을 만들고 판단을 내리는 방식 전체를 다시 묻게 만드는 역사적 사건이다. 2. 과거에도 인쇄술, 사진, 컴퓨터, 인터넷 등은 인간 능력의 일부를 바꾸었다. 그러나 생성형 AI와 보도화된 피지컬 AI, 머신러닝은 인간의 창의성과 가장 가까운 영역이었던 언어, 이미지, 음악, 설계, 추론, 모델링 등에까지 침투했다. 3. 그래서 단순히 AI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AI 출현 이후 인간의 창의성은 무엇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하는가이다. 그것은 철학, 과학 철학, 뇌과학의 문제이며 예술과 기술의 미래를 묻는 문제이다. 4. 왜냐하면 AI 이후 창의성은 단지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지 묻고 어떤 세계를 지향할지, 어떤 것을 선택하며 어떻게 맥락적 판단을 할지가 재정의를 해야 한다. 이제는 AI와 동행하며 결과에 의미를 구성하고 부여하며 자기 반성과 책임을 지는 인간의 종합적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창의성은 더 높은 충의의 인간 능력으로 재정이 되어야 한다. 잘 읽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이런 스타일을 우리가 범생이라고 합니다. 이제 모범이란 뜻이 뭐예요? 모범이란 뜻이? 모범이 뭐예요? 모범. 틀을 말해, 틀. 틀이랑 틀을 말해요. 근데 틀에다 그대로 넣었다 빼는 것을 모범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1, 2, 3, 4라고 써놨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모범생들 만해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만 읽는 연습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있다를 있습니다 해도 되고 있습니다를 있다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낭독하는 연습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너무 모범생이 많아서 이제 자기 남들이 읽으면 됩니다. 알겠죠? 따라서 거기서 그래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알겠죠? 자, 앞에서 내용을 다 이해됐어요? 이해되신 분들은 집에 가도 됩니다. 오늘 절반 다 끝났어요.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자,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창의성이 아까 처음 이제 세 번째가 AI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챕터는 이제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떻게 창의성을 가지고 연관시켜 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그런 철학적인 모토라든가 이 사회학자라든가 인간이 어떻게 되는가 또 자연과학에서의 진화, 생물학적 진화를 통틀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의 단어가 뭔가,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베그로성이 말한 엘란 피탈입니다. 엘란 피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속에 내재되고 있는 본질이 있어. 본질이 있는데 그 안에서 뭔가 자유로우려 하죠. 물질이 됐건 의식이 됐건 자유로울하게. 자유로울수록 그 안에는 어떠한 지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향성이 바로 엘란 피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빅뱅이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3분 안에 이 세상 물질들을 다 폭발하면서 그런 원소를 다 만드는 과정. 또는 지구에서 45억 년 동안 계속 만들어서 진화했던 과정.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단어가 바로 엘란 피타예요. 그래서 우리 창의성도 마찬가지예요. 창의성이라는 건 뭐냐면 0에서 1을 만드는 과정. 또는 없는 것에 있는 것. 또는 없는 것을 찾기 위한 탐색적 방법. 또는 변형하는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엘란 피타에 해당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우주도 마찬가지죠. 자연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뭐예요? 자유로우려고 하는 그런 벡터들이 끊임없이 연속되는 과정을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법들이 이루어지고 자연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인간처럼 보이는 것은 어때요? 벌써 한 300만 년 전 같으면 어때요? 거의 이제
우은수보다는 좀 낫겠지만은 이제 겨우 언어도 없고 막 그러겠죠. 그런 과정. 그래서 뭔가 방향성을 쭉 갖는다. 이거 안에는 최적화된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가장 최적화된 거. 이제 창의적 최적화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데 가장 창의적인 최적화가 이루어진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기에 오는 것은 바로 가장 창의적 최적화가 된 거예요. 어떤 습관을 갖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꼭 어떤 습관이 있죠. 그 습관은 뭐냐? 내가 행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확률이 있어요. 그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실은 어떤 사람은 걸음을 이게 빤스 걷는 사람, 어떤 사람 쫄렁쫄렁 걷는 사람 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사람한테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화과정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진화도 마찬가지죠. 진화는 뭐예요? 생존과 번식이죠. 끊임없이. 인간도 그 범죄에 속하지 않죠. 우리가 오늘날에 와서는 뭐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 AI혁명이 이루어졌지만은 우리 뇌에 있는 프로그램 자체는 거의 다 어디 있어요? 즉 사바나의 뇌에 있어요. 인간이 계속 번식을 해가지고 어쩌요? 유전자가 변화하는데 20년 이상 걸려요. 한 번 F1, F2가 되는 것이. 근데 초파리는 어째요? 하루에도 몇 번씩 F1, F2가 만들죠. 그래서 변형이 되는데 인간은 변형이 안 돼요. 즉 천년 선생님 성씨가 뭐예요? 신심. 어디예요? 평산. 평산에서 온 신씨입니다. 평산에서 온 신씨인데 한 50대 위에 선배 조상은 한 몇 년이 될 것 같아요? 50대 금방 1000년이 돼요. 50대 1000년 갖고는 전혀 어째요? 변화가 없어요. 만년 해도 변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3,000, 3만 년 전, 4만 년 전 그 뇌를 지금도 여전히 갖고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죠. 남녀 행동에서는 틈이 다 나타나죠. 이런 진화적 과정. 또 하나는 이제 공진화라는데 여러분들은 다 공진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공진화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가축 있죠. 뭘 먹죠? 채식주의예요. 죄송합니다. 뭐 좋아하세요? 돼지를 가축화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예요? 토실토실한 살을 많이 찌는 돼지가 더 유리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죽은지는 모르고 그렇게 우리는 살을 원하고 자기들은 먹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진화돼. 공생의 진화가 끊임없이 나죠. 이런 것이 생물학적인 방법만 아니라 어떤 제도, 법률 그 자체도 우리가 진화가 되나요? 우리나라에 살면 우리나라의 법, 규칙, 질서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그 진화가 일어나요. 서로. 이것도 하나의 공진화 현상이에요. 이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창의적 최적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자체가 바로 뭐냐면 창의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간 문명 그 자체가 그러죠. 예. 자, 우주와 자연 현상에 묶는 창의성. 너무 무섭죠? 너무 어렵죠? 이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자연에서 왔는데, 또는 우주에서 왔는데, 실제로 우주에서 왔거든요. 우주 왔는데, 이걸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창의성을 갖는 건 뭐냐? 이것은 하나의 뭐냐면, 물리 문제예요. 아까 말한 엘랑비타의 문제예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누구예요? 에미 레터라는 여자예요. 역대 가장 유리한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예요. 19세기, 20세기 되기 전에. 그 당시는 이 양반이 수학을 잘하고 물리학을 잘하는데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유럽이라든가 독일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자는 절대 대학을 안 받아줘요. 왜 안 받느냐? 남탕에 여자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못해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학문적인 중심에는 남자 중심으로 돼 있는데 여성은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그 실력이 있고 하니까 여러 어려운 문제를 풀어요. 여러 어려운 문제를 질문해요. 그러면서 그 대학에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라 그러죠? 청강생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청강생으로 1년, 2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인정하면 그때는 살짝 너는 들어와라 하고 해요. 이 양반이 석사, 박사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1905년 아인슈타인이 당시 가장 위대한 수학자는 누구냐? 바로 레터였어요. 에미 레터. 그가 어떤 걸 주장했냐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떤 시 대칭이라는 건 뭐예요? 거울 있으면 거울 대칭이죠. 예. 시간 대칭이 뭐예요? 우리 시간 대칭은. 시간 대칭 알아? 시간에서 대칭인 게 뭐죠? 360을 돌고 도는 거. 예를 들어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돌죠. 예. 이것도 시간 대칭이에요. 이 시간 대칭이 안에는 항상 어떤 것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보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렵죠. 이제 우리 물리학 사람 너무 쉬운데 그 보존량을 알면, 보존되는 법칙을 알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물리 법칙이 수만 개를 만들어내요. 오늘날에 양자역학이 어렵고 뭐 또 입자 물리학이 새로운 입자가 발견되고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다 이 에밀 레터의 정의에 의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대칭성이 이 자연의 시간의 대칭성에 의해서 대칭이 일어나면 그 안에는 항상 물리적 보존량이 있더라.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각 운동량, 잘 모르겠죠. 선 운동량, 그 다음에 차지, 전하, 보존 법칙, 수많은 보존 법칙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 빅뱅이 일어난 이후에 3분 동안에 대폭발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입자들 다 쪼개지면서 그 안에 어떤 입자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또는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미립자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바로 이 레터가 발명한, 생각해낸 정리에 의해서 보존 법칙을 끊임없이 찾아요. 그래서 있도 없는 입자를 찾아내요. 히그스라는 입자가 우리는 만져보지도 않았죠. 이미 이소희 박사가 1970 몇 년에 이미 발견했어. 그래서 2023년, 22년에 처음으로 이제 히그스 입자가 발견됐죠. 그때 바로 레터의 그 이론을 가지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미리 이론이 앞서가고 나중에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했던 것이 바로 이제 뭐냐면 이 세상의 우주적인 것을 묶을 수 있는 딱 그것이 바로 물리 법칙이라든가 또는 상수, 물리 상수예요. 이것이 이 법칙, 이걸 말하면 세상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서 가장 유리한 에밀 레터에 의해서 세상을 묶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칭성을 갖고 있는 그 안에는 항상 보존량이 있다는 그런 법칙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생존과 번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아까 뭐냐 채식주의자고 돼지를 먹기 시작했죠. 돼지를 먹기 시작했어. 그런 형태가 인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봐봅시다. 처음에 인간이 채식을 했죠. 물론 채식을 했죠. 뭐 잡식도 했겠지만 그러면서 고기를 너무 좋아한 거예요. 이것은 양질의 고기, 양질의 영양분을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기예요. 고기. 그래서 처음에는 고기는 어찌죠? 남이 먹다만 찌꺼기를 먹겠죠. 그러다 우연히 그 뼈 속에서 골수가 있는 걸 알아서 깼어. 오,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 어찌죠? 계속 어느 순간에 이제 사냥을 하게 되죠. 사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잡아요. 그럼 먹어요. 먹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동안에 채식했던 양반이 육식으로 바꿔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뼈에서 골수라든가 피 덩어리라든가 고름으로 빠져나와요. 그것이 인간의 수많은 우리 조상들의 고통이에요. 고통을 수만 년 동안 이루어져요. 그걸 닦아내고 하면서 그 안에 유전자가 새로 생기면서 이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채식주의에서 육식주의로 갈 때 생기는 병이 바로 특히 다리 쪽에 있고 이 정강이 앞에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쪽에 온도가 제일 차죠. 예. 심지어 그렇게 우리가 진화됐어요. 그런데 그 유전자가 바로 뭐냐면 단백질 아미노산인데 그 안에 있는 이 입실로포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유전자가 딱 오면서부터는 피고름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육식을 먹어요. 너무 좋죠. 육식을 먹어요. 자, 단백질, 아미노산을 갖고 있는 단백질에서 이 입실로포라고 하는 유전자가 오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인간한테 주는 대가만큼 뭔가를 뺏어가죠. 그 뺏어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부작용이죠. 부작용. 어떤 부작용일까요?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예요. 그러면 이제 요 고기를 좋아하는 양반하고 채식은 누가 더 치매를 더 잘 걸릴까요? 천만의 말씀. 이미 유전자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채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관계 없어요. 이제 여러 가지 습관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단백질 이입실론4라고 하는 그것이 이미 내재됐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고기를 열심히 드세요. 좀 남으면 저도 주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창의적 최적화를 하면서 고기를 잘 먹게 되면서 우리가 뭐죠? 두뇌가 커지고 입술이 공간이 생기고 말을 하고 언어가 생기고 다 그렇게 하죠. 그 대가가 그렇게 줘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우리한테 줬다는 거예요. 또 이건 뭐냐면 여기서 많이 본 거죠. 판매를 봤어요? 꽃 좋아하시는 분. 아까 꽃 박사님 오셨는데 꽃 박사님 어디 가셨네. 나 눈에 안 보여. 뭔 것이죠? 뭐라고 써 있어요? 코요테 담배나무예요. 그러면 식물은 그런 그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뭔가 할까요, 안 할까요? 동물보다 더 많은 창의성을 가져요. 식물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동물보다 더 단순하게, 동물은 아주 단순하고 이동하니까 그 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요. 이 코요테 담배 가지고 많은 연구를 하는데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코요테 담배가 잎사귀를 펴요. 근데 누가 나타나죠? 잎사귀 좋으니까 뭐가 나타나? 그죠? 애벌레가 딱 나타나죠. 딱 먹는 순간 이 식물은, 코요테는 딱 알아요. 이거 뭐야?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니코틴을 엄청나게 강하게 그쪽으로 뿌려버려요. 니코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혹시 담배 피신 분? 니코틴 많이 먹으신 분? 다 살아났어요. 우리는 그 정도 니코틴 갖고는 살아나요. 농도가 진하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쫓아내요. 죽여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놈이 나타나요. 다른 놈이 나타난다. 이러면 그렇게 하고 잘 안 돼. 이제 내성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놈이 이파리 끝에서 향을 뿜어내요.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나방이, 그의 체질과 같은 나방이 딱 나타나서 잡아먹어요. 또 뿌리에서 이상한 애벌레들이 나타나고 진액을 막 먹으려 하잖아요. 그러면 또 진짜 이파리에서 싹싹 하면서 뭘 나타나요? 개미들을 유인해요. 개미들 와갖고 다 잡아먹어요. 이렇게 창의적 최적화가 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코요테 담배잎이에요. 모든 식물이 다 그래요. 아까 여기 식물학 박사님 계신데 모든 식물이 다 그래요. 15등 식물. 코요테 써졌구나. 이건 뭐예요? 파리 같은 소리. 파리요? 꿀벌. 오, 어떻게 알았어요? 꿀벌. 눈 크잖아요. 그 동네 어디예요? 영봉. 영봉동에 있는 꿀벌은 이렇게 생겼답니다. 영봉동에 가면 하루살이. 하루는 며칠? 그러면 하루살이 며칠 살아요? 하루. 어떻게 알았어요? 와, 대단하네. 하루를 살면 뭘 먹죠? 이 애벌레는 물속에서 있다가 마지막에 나와서 하루를 살아요. 하루 사는데, 자, 하루 살려면 어떠냐? 최종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생존과 번식이죠. 번식을 하게 나타나요. 번식을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하루 사는데 에너지를 소비하면 돼야 안 돼요? 온갖 짝짓기에 힘써야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을 힘도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입이 없어요. 하루 사는 입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짝짓기를 하고 그날 죽어요. 그래서 돈이 가면 어째요? 아침에 무더기를 이렇게 있죠. 짝짓기 가그래요. 그리고 암컷은 어때요? 그러고 나서 어디 가서 물속에 빠져요. 알이 봤죠. 그러면 나는 싫다. 오래 살아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먹을 것이 입이 없으니까 어째요? 굶어 죽어요. 10일 동안 완전히 배고프고 죽고 그 고통을 하면서 점점 죽어가죠. 여러분들은 어쩌 하루 살래요? 10일 살래요? 하루. 이런 양반이 많아야 인류가 생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최적화된 하루살이에요. 하루는 하루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한 7일 내지 10일 정도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공진화가 있죠. 공진화는 뭐냐면 A와 B가 있는데 서로의 똑같은 진화를 하게 돼요.
특히 식물하고 동물하고 많죠. 뭐 진드기와 뭐 누구와 뭐 악어새와 뭐 그렇게 공진화가 일어나요. 이런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 콩고강이 있는데 콩고강을 주위에서 콩고강 폭이 엄청 몇 킬로 엄청 넓어요. 오른쪽과 왼쪽이 달라요. 같은 침팬지에서 했는데 하나는 보노보가 그렇게 달라요. 생존하기 위해서. 보노보는 보노무하고 보노보 인간처럼 물장구도 치고 놀고 그러죠. 그리고 여성사예요. 싸움이 없어요. 섹슐러트리라 근데 싸움이 없어요. 근데 침팬지는 강건했죠. 침팬지는 어쩌죠? 뭐 거의 우리 그 윤 대통령부터 하고 착착착 그런 스타일들이 다 그거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달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창의적 최적화하는 하는 거예요. 창의적 사고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공진화돼요. 공진화돼. 자기 집 구조가 자기 집의 구조가 이상하다 하면 거기에 맞춰서 구조가 돼요. 불편해 죽겠죠. 우리는 이제 자꾸 그 공간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보여요. 그래서 이것은 없어야 할 거, 있어야 할 거, 뭘 항상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보니까 뒤에 잘 보이죠? 제일 뒷분. 제일 뒷분은 지난 6강 동안 한 번도 앞을 못 봐갖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다 치웠어요, 가운데를. 네. 자, 인류의 공존화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뭐예요? 인류가 이제 뭘 먹여야죠? 사냥을 해야죠. 사냥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뭐예요? 사냥을 하려면 땀이 나죠. 그래서 어쩌죠? 땀이 어디밖에 없어요. 혀 아니면 얼굴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도 일만이 얼굴에서 땀 난 사람들 있죠. 그냥 분들 아직 진화가 덜 됐어요. 예, 난 뒷꼭지에서 나는 거거든요. 뒷꼭지 항상 젖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털이 없어야 살에서부터 냉각을 하죠. 달리기면 냉각이 엄청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은 어때요? 동물들은 1시간 달리면 바로 죽어요. 20분 달려도 죽어요. 그러면 가장 뜨거울 때 사냥을 해야겠어요? 시원할 때 사냥을 해야겠어요? 같은 소리. 가장 뜨거울 때. 동물이 가장 뜨거울 때죠. 열이 막 올라가죠. 그때 사냥은 없죠. 한 20분 동안 뛰는 놈이 5분도 뛰면 지쳐갖고 하겠죠. 그때 인간은 어째 이제 사냥을 해야죠. 그래서 살려면 어떻게 했냐? 털이 빠져야 한다고. 털이 빠지려면 뭐하고 공존화돼야 할까요? 그렇죠. 물이에요. 이게 뭐예요? 수통 같은 소리. 수통은 맞네요. 이거 저 선생님은 좀 연세가 있으시니까 어렸을 때 혹시 축구공을 뭘로 만들었죠? 방광. 그렇지, 방광. 방광을 해, 방광. 방광은 여러 급으로 하면 말리면 딱딱 좋아요. 말랑말랑. 그래서 물 채웠다가 다니다가 먹고 없으면 줄이고 풍선처럼 생기네. 그래서 인간은 물통과 인간이 서로죠. 기구와의 공구와 도구와의 공진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털이 빠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취미생활 한 거 있죠. 거기 그 물건하고 공진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다른 물건을 새 걸 사줘도 어때요? 힘들죠. 선생님 뭔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진. 자, 카메라 지금 카메라하고 자기가 작동이 잘 돼요. 그래서 눈 감고도 찍는데 새로운 뭐 라이카라든가 막 비싼 거 찾다게 뭐죠? 기분은 좋은데죠. 지는 안 되죠. 이렇게 이제 연세 되시면 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기구와 도구와 인간은 끊임없이 공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방관 있구나 이렇게. 또 공진화는 뭐 어떤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칼럼을 쓰거든요. 오늘 굉장히 제가 바빴어요. 칼럼 써니라고 하고 치과 가서 마취했는데 마취 좀 풀어진 것 같기도 하고 시골에서 어제는 목화 신고 아침에도 물줄하게 하고 갔다고 힘들어요. 자, 저쪽에 있는 것이 뭐죠? 밀. 제목이 재밌죠. 경작질 넓게 펴져요. 엄청 좋잖아요. 자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염소풀하고 또 한 번에 교배가 일어나면서 36개의 유전자가 생겨요. 아주 단단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빵밀이에요. 부드럽죠. 이 빵밀은 어찌냐? 이제는 인간의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혹시 주변에 어디 가서 밀 피어난 거 봤어요? 없죠. 없어요. 왜? 인간이 최초에서 인간이 경작을 해야 돼. 이제 완전히 의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맛있는 주식 또는 밀은 어째요? 나를 경작질 넓게 펴주는 거 두 개가 공진화가 일어나죠. 제비도 마찬가지예요. 시골에 이제 올해는 잘 못 가서 지금 제비가 막 집을 짓거든요.
23년에 이제 시골집에서 뭐 했는데 찢다가 가불더라고. 24년엔 또 찢다고. 그래서 작년에는 5월로 4월달 내내 그 자리에 있으면서 막 마이크를 펴놓고 막 장치를 해놨고 시끄러 해놨어. 그랬더니 집을 딱 지어놨어요. 올해도 행사를 몇 번 했더니 집안 행사를 했더니 그날만 찍고 안 지어요. 왜일까요? 제비와 인간은 끊임없이 공진화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나냐? 같은 참새과예요. 근데 같은 참새과인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뭘 안 먹기 시작하죠? 곡식을 안 먹기 시작해요. 인간이 경작지에 있는 애벌레만 잡아먹어요. 거의 2만 마리를 잡아먹어요. 옛날에는 농약 없이도 다 잡아먹게 됐어요. 대신 인간은 뭐예요? 쪽제비라든가 뱀이라든가 구렁이라든가를 쫓아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비는 어때요? 사람이 없는 집에는 안 나타나요. 놀부집은 잘 안 나타나요. 20명이 있는 흥부집에만 나타나요. 그 어디에다 집을 지어요? 문 앞? 제일 앞에. 아니, 이거 봐요, 얘가. 그래서 어디가 제일 들랑달랑 제일 많이 한가? 들랑달랑 제일 많이 하는 곳에 제일 가까운 곳에다 지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에 가니까, 동네가 90세 된 분이 이상이 19분이나 사세요. 근데 다 혼자 있기 때문에 집을 안 지어요. 우리 집에다 지으니까 신기해가지고 뭐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자식들이 많이 들랑들랑해야 지어요. 이게 바로 공진화예요. 선생님은 누가 공진화 합니까? 물병하고. 자기성에 맞는 사회 구조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유목생활. 우리가 이제 정착하면서 겨우 왔다 갔다 유목생활에서 정착하는 생활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어쩌냐면 이렇게 유목생활 돌아다니는 사람이 더 창의성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집에 정착한 사람이 더 많을까요? 다 돌아다니는 사람도 많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돌아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누구 말대로 우리 등반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대학 때 등산 신우영 그놈 때문에 팔도 몇 번 빼이고 자기는 선수니까 막 금방 올라가. 나는 그 따라가 올라가고 힘들고 다 올라가면 다 내려와 버리고 힘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국내 등산 간다 맞죠? 팬티 2개, 런닝 2개 끝. 그게는 항상 가지고 다녀요. 집에 정착하려면 멋지죠? 더 필요 없을 것 같죠?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12,000년 전에 우리가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건이 일어나죠. 지금도 이제 이란 바크티아라라는 족이 있어요. 9개 족인가 지금도 있죠. 이렇게 유목생활해요. 이 양반들은 이란의 남서쪽에 있는 산맥 끝을 넘어가요. 보통 6개를 넘어가요. 왜? 양들을 가지고 목초지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넘고 또 다시 돌아오고 또 거의 만년 전에 생활하고 거의 같아요. 그 사람들 진짜 최소한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있는 것은 뭐냐면 여자들이 가서 양털을 뽑아서 멸을 만들어갖고 옷을 만든 거, 그다음 음식을 하는 거, 그리고 목축지에서 있는 거, 그 외에는 없어요. 죽음도 어찌냐면 그냥 어디다가 그 길목에 옆에다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만 얹어놓고 하는 그런 아주 만년 전의 생활이에요. 그러나 정착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정착하기 시작하면 이 복잡하죠. 정착하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제 난리가 나죠. 이 바로 뭐죠? 쟁기죠, 쟁기. 내가 쟁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이상한 논문도 막 쓰고 막 그랬는데 쟁기 각도를 보니까 35도, 45도의 그 각도가 돼야 물리적으로 중심점이 있어갖고 아주 편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이 쟁기 발견 때문에 인간이 큰일이 일어났죠. 바로 뭐냐면 일종의 혁명과 비극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하죠? 쟁기가 생기니까 생산량이 엄청나죠.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이 밭을 갈 때와 안 갈 때와 심은 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항상 봄 되면 어찌죠? 모든 밭을 갈죠. 그 생산량이 엄청나요. 그래서 어찌죠? 잉여물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잉여물이 생기면 어찌죠? 꼭 욕심난 놈들이 나타나죠. 가만히 있으면 있었죠. 자기 거라고 막 하죠. 그죠? 그 잉여 생산. 이것이 이제 문명의 하나의 축이 되죠. 그게 바로 도시를 만드는 과정. 또는 비극은 바로 뭐예요? 이것 때문에 어찌죠? 인간은 그 전에는 유목 생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해요. 1년에 항상 놀아 그냥 있으면서 뭐 따먹기도 하고. 근데 어찌죠?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어째요? 온갖 잡동사니가 어째요? 다 필요하고
노동력이 엄청나게 필요하고 인간이 점점 커지죠. 커져요. 덩치가 힘이 세야죠. 세죠. 그래서 남자들었죠. 옛날에는 뭐 별 차이가 없었는데 사냥만 잘하면 됐는데 달리기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 막 근육이 생기면서 막 뭘또 날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근육이 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요? 농업 최적화된 진화 과정이죠. 그래서 이 도시가 생기고 하나는 비극적이죠. 이 잉여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가 생기고 엄청난 것이 일어나죠. 자, 이것은 또 뭐냐면 구조가 하나의 공진화가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뭐예요? 스테인드 글라스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성당 또 미술관 제대로 봤어요? 유럽 여행 가면 어찌죠? 자주 돈만 내죠. 성당에 간다고. 이 성당이나 저 성당 다 똑같죠. 근데 뭘 봐야죠? 이 구조는 이 구조가 왜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생겼는 거. 바로 이런 거죠. 자, 이집트라든가 그리스에서는 기둥으로 온통 받쳐요. 그래서 간격이 좀 넓어졌죠. 위에서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그리스라든가 로마에 있는 큰 건물들 다 쓰러진 이유가 바로 뭐예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걸 버티지 못하는 거 쓰러지죠. 그런데 이제 로마네스크는 뭐냐면 네스크란 게 뭐죠? 네스크는 뭐뭐 같아. 로마처럼 뭐는 닿다 그런 뜻이에요. 네스크가. 근데 이 벽을 가지고 지탱을 해요. 벽과 기둥은 동시에요. 이게 튼튼하죠. 굉장히 튼튼해요. 이게 무식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벽이 받치니까 벽에다 창을 내요, 못 내요? 못 내죠. 못 내. 그래서 항상 로마네스크 성당에 가면 어찌죠? 육중하고 어둡죠. 어두워. 그런데 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아치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생각이 내는 거죠. 창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공간이 뭐 사라지게 돼요? 벽에 힘이 안 가죠. 벽에 힘이 안 가죠. 벽에다 뭘 하죠? 이제 뭔가를 장치를 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노틀담이에요. 노틀담. 파리에는 노틀담 몇 개나 있죠? 프랑스 노틀담 몇 개 있죠? 수억 개 많아요. 프랑스 파리만 해도 한 20개 된다고요. 작은 건. 노틀담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모예요. 그 공간이 이제 벽이 힘을 안 받치니까 거기다 뭘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노틀담 성모라고 있어요. 그 빛이 하느님의 빛이 상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잉태, 예술이 잉태하는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항상 동그란 것이 있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장미의 창이에요. 장미의 창이 바로 뭐냐면 하느님이 빛으로 그 성령을 내렸던 곳을 항상 앞에다 크게 만들어요. 이거 보면 엄청나죠. 파리 가도 여기를 가는데 노트르담만 계속 가요. 노트르담. 그리고 이제 퀘른 대성당 가면 이제 그거 가면 이제 입을 벌리죠. 그래서 하루 동안 한나절 동안만 빛이 움직일 동안에만 봐봐요. 그 공간이 어떻게 된가. 황홀해요. 근데 우리나라 진짜 또 봐서 가. 보도 않죠. 빛을 보도 안 해요. 이걸 봐야 한다고. 자, 광주서 보려면 어디 있어요? 없죠. 예, 공간이 막 사람이 있으니까. 담양에 가면 있어요. 담양에 가짜 스탠더드 클래스. 옛날 담양교회 지금 뭐죠? 주장 옆에 공간이 군에서 샀어요. 그 공간은 하나 텅 비어 있어요. 교회인데 그래서 별로 안 좋은 스테인 글라스인데 가서 봐보세요. 봄이 해가 뜰 때, 해가 질 나갈 때 보면 쫙 앞에가 있어요. 아무도 혼자 있어봐요. 멋진 거예요. 이게 창의적이죠. 공간이 평. 자, 이건 누가 가르치지 말았는데 가르치면 다 이렇게 나타나요. 막 가려고 해요. 유명한 거죠. 누가 만들었어요? 아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요? 친구예요? 오, 친구시구나. 여기 어디에 있어요? 그게 가르치지 말아야겠어요. 여기 봐봐요. 십자가 어디 있어요? 위쪽에 있어요? 밑에 쪽에 있어요? 밑에 쪽 있죠. 밑에 쪽에 있어요. 네, 다 나무로 만들었어요. 옛날에 제주 방주교회를 끊임없이 이타민주 우리 제일교포가 만들었거든요. 그걸 처음에 만들 때부터 내가 홍보대행하고 계속 했는데 지금은 그 일대가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카페 생기고 뭐 생기고 안 됐죠. 여기도 가르치면 안 돼. 어딘지 모르겠죠? 전국 다 다녀보세요. 어디다고? 가짜냐고? 평이 좋다고? 진짜 너무 좋아요. 가짜고 평이 좋다고? 어디? 가평. 와, 눈치가 굉장히 빠르시네. 가평이 있어요, 가평. 가평?
또 하나는 이제 건축 구조가 우리의 창의성을 하는 변화를 일어나죠. 그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대칭성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에집트의 큰 거대, 중국의 큰 거대는 다 중심의 왕의 양쪽에 대칭성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큰 대칭성이 있어야 내가 자리하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권력의 상징은 바로 뭐예요? 대칭성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그래서 저 위에가 바로 뭐죠? 조선 총독부죠. 저것이 바로 대칭성이에요. 저기 2층에 이제 총독 뭐가 있겠죠, 실이. 똑같이 모방한 것이 바로 지금 청와대예요. 누가 만들었죠? 노태우 때 만들었죠. 1990년, 91년인가요? 그때 완성이 됐죠. 딱 대칭성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있어야 돼. 모든 건물의 권력자들은 항상 정중앙에 대칭성을 갖는 건물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봐봐요. 오른쪽 왼쪽에 있죠. 그 어딜까요? 도대체 똑같이 만들었어요. 경북, 도청, 안동에 있죠. 여기는 뭐예요? 배 모양이에요. 배. 세계로 유명한 건축이에요. 광주시청이에요. 배를 탄 사람들 어찌죠? 끝까지 같이 가야죠. 낼 수도 없고 주권자와 같이 가는 건물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거죠. 여기 밑에 있는 건물, 이거 뭔지 알아세요? 이탈리아 작가 알렉산드로 맨딘이라는 유명한 현대 디자인 작가가 있죠. 그 사람의 작품이에요. 광주에가 알렉산드로 맨딘 작품이 세 개 있어요. 3개. 그중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 있죠. 있어. 이 작가를 혹시 아신 분? 한 분, 두 분, 세 분. 최태화 선생님. 보셨구나. 여성분이에요. 이탈리아의 유명한 네거티브 파는 조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십자가는 지금 저 대구 성수 교회 성당에 가면 쫙 있어요. 그래서 이 손하고 발을 보면은 소름이 끼쳐요. 발 쫙 아프면 그대로예요. 모든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 어찌죠? 그냥 평안해 있죠. 근데 그건 이렇게 쫙 펴가지고 그 고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파서 파른 조각, 채태화 이런 것들이 바로 기존에 있었던 것을 고정관념을 벗어나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또 뭐가 막 있네요. 뇌 구조 별 재미없는 것이 말고요. 내 전공인데 뇌가 문화에 형성한다. 이것도 몇 시간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뇌 구조가 있어요. 뇌 구조가 사회적 뇌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타인의 마음을 읽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회적 뇌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엽이라고 그런 유치가 있는데 이 삼엽은 바로 뭐예요? 삼엽은 우리가 가면서 어쩌죠? 가면서 또박또박 가면서 뒤를 한번 보죠. 그러면서 어쩌죠? 반성을 하죠. 반성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 학군 하고 성찰하고 가죠. 근데 이 삼엽이 어긋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절대 반성을 안 해요. 그 다음에 편도는 알죠? 편도는 어째요? 타인의 마음을 읽죠. 지금 뭐 하고 있다? 오늘 뭐 추웠나? 뭐 했나? 시간 하셨나? 안 했나? 항상 그러죠. 이런 사회적 뇌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방법 중에서 뭐라고 생각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죠, 자유. 오늘날은 자유죠, 자유. 자유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나왔냐는 거예요. 다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헤겔이라는 정치현상학 중에 6장인가 뭐 주노예, 주인과 노예의 관계에 있어 여러 가지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역사상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위에오고 그다음에 농업혁명이 일어나서 항상 잉여 가치가 있다 보니까 항상 권력 생겨요. 싸움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진 사람을 노예로 가져가요. 노예는 뭐냐면 내가 모든 노동을 통해서 생산을 통해서 주인한테 바쳐요. 그러고 나서 뭘 나한테 얻을 수가 있죠? 생명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생명권을 얻을 수. 반대로 주인은 어찌죠? 생명권을 쥐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어찌죠? 다 노예로부터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근대 정신이라는 것은 근대 정신에 이런 자유라고 하는 의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요 근래 많이 죽었던 인류적으로 많이 죽었던 것이 뭐죠? 전쟁 말고 코로나. 자, A라는 주인이 있어요. A라는 주인이 코로나에 100명의 노예를 가지고 있어요. B라는 곳에서는 또 같은 100명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A는 보니까 이 코로나에 다 전염해갖고 100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주인만 혼자 남죠. 그럼 어째요? 밥은 누가 해요? 본인이. 농사를 누가 지어요? 본인이. 그 다음에 구두는 누가 만들어요? 본인이.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지금까지 누구한테 의존했죠? 모든 걸 노예한테 의존했어. 그럼 어찌죠?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노예였던 거야. 노예. 그래서 주인은 노예에 있어. 그걸 의식하게 되고, 반대로 노예는 어쩌? 노예는 내가 모든 생산하고 뭐 했던 것을 바침으로써 어쩌? 이 사람은 생존하고 있었어. 그죠? 근데 나는 어찌죠? 이 사람 위해서 내가 사라지면, 지금 A라는 동네가 어찌죠? A라는 주인 안에는 노예가 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노예가 죽었어. 그럼 저 B라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주인이 뭐 하고 있지? 노예하고 있구나. 아, 노예는 주인이었던 것이에요. 이런 의식이 바로 뭐냐면 일종의 자유, 평등, 일종의 이념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이해되죠? 이렇게 간단히 설명한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이러한 이념이, 이러한 자유 의식이 나치가 생기면서 어떻게 썼냐? 나치 생기면서 각 포로 수용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노동을 하라. 그러면 너는 자유롭게 하리라. 노동을 하면 자유라고. 그건 맞는 것 같죠? 맞아요. 맞는데 근대 정신은 그렇지 아니죠. 알죠? 마치 뭐예요, 이것은? 근대 이전에 너는 뭐예요? 노예예요. 그래서 네가 좀 자유를 얻으려면, 생명권을 얻으려면 열심히 노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죠. 루돌프 헤시인가? 해시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 양반이 이 아이들을 낸 거예요.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근데 좀 많은 책 했겠죠. 옛날 책하고 그러고 각 포로 수용소마다 다 했어요. 그 유명한 것 중 하나가 저 B자가 거꾸로 붙였죠. 저기 가지고 이제 막 논란이 막 있고 그러죠. 자, 그래서 나치가 말하는 것은 어찌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다 죽였죠. 근데 오늘날 유대인들을 갖고 있는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중심에 20세기 중심 안에는 자기를 중심으로 다 희생양이라고 생각해요. 실은 더 희생을 당하는 곳이 어디예요? 소련이죠. 러시아죠. 러시아는 약 얼마? 2,400만? 2,400만 돈. 몇 배죠? 그 죽었던 거야.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하죠? 이제 AI는 뭐라 그러죠? 아, 내가 여러분들을 노동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라 해줘. 와, 너무 좋죠. 그럼 어찌죠, 이제? 그러면 뭐가 없어지죠? 자유가 너무 자유롭죠. 내일 대신 다 하니까. 근데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철학적 쟁점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내가 이 AI를 만들고 내가 이것을 소유하면은 모든 대가는 나한테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어찌죠? 한국에서 뭐 의료 AI, 그 다음에 이 정부에 갖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부가, 그 잉여 가치가 그 사람을 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분배를 해야 한다는 거죠. 소득 분배. 무슨 사회라 그러죠? 기본사회. 기본사회. 기본이 되어 있네요, 다들. 선생님, 기본이 되어 있네. 기본사회가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집중돼서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미국의 마가라든가 기타 등등 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있냐? 모든 0에서 1로 만드는 창조적인 것은 우리 과학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과학자들이 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이런 0에서 1로 만드는데 1을 가지고 모방해서 지금까지 단 걸 다 만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진짜 창조주야. 그리고 우리가 다 어째요? 이 모든 잉여를 다 가져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어찌죠? 무노동하면 여러분들은 다 자유롭게 해라. 그냥 자유롭죠. 그러나 그게 이익의 대가는 주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예술, 나를 작가라고 선정했더라고. 나 왜 작가인지, 여러 작가 하루에 하나씩 뭘 만들거든요. 뭘 만들지 생각을 하든지 만들어요. 그래서 손이 다치 않고 지금 못 만드는데 뭔가 만들어요. 이게 잡학을 하죠, 잡학. 자, 옛날에는 우리가 미학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혹시 자기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분? 눈빛이 다 그렇겠네요. 그 눈빛 안에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미의식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고전적인 게 바로 뭐냐면 비례, 조화, 완전성이에요. 와, 기가 차죠. 그래서 그리스라든가 로마라든가 보면 그 비를 잘 맞춰서 최고라 생각했어. 그러나 어느 순간에 어쩌죠?
인간이라는 것은 그런 이상세계, 이데아 세계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 안에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 되어 있지 않는 상태, 완성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 이것도 하나의 미의식이다. 추 안에서 미를 찾는 것이다. 즉 진주가 완벽한 원이 아니라 찌그러진 진주,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이걸 뭐라 그러죠? 바로코. 바로코라든가 여러 가지 라방가르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사조가 나타나죠. 심지어는 어째요? 이것은 신의 생각했던 비례조완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갖고 도달할 수 없는 것을 다 하나의 미적 미학에 포함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내면의 세계, 우리가 어떤 그림을 모을 때 어떻게 말하면 돼요? 추상화라고 해요? 추상화라고 하면 좀 중간 단계고, 뭐라 하면 다 통하죠? 뭐라 하면 저 모르겠어. 정말 뭐죠? 표현주의. 그렇죠. 표현주의. 무조건 모르면 표현주의라고 해. 표현주의도 알아? 모르면 뭐라고? 표현주의.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쪽에 오면서 주시하기 셈, 남자 병기를 가지고 이것이 전시를 했죠. 이 의미는 바로 뭐냐면 어떤 것이 예술인가, 어떤 것이 예술인가를 던지는 거예요. 그죠? 그 큰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 미술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개념 속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20세기에 지금 와서는 뭐예요? AI가 만들었던 거, 이것도 예술인가? 이제 문제가 되죠.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도 끊임없이 우리는 진화되죠. 우리는 생각 사이에 안에가 어떤 것이냐면 언어에 갇혀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왜 우리가 언어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언어에 갇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순간, 언어를 배우는 순간 이 언어, 단어, 어휘 이 안에 갇혀 있어요. 사고가 갇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저 어디죠? 가보셨어요? 어찌든가요? 멋져요? 벽을 만져보니까 벽이 어때요? 이 벽은 바로 뭐냐면 스페인의 벽이죠. 스페인에서 만들었던 도료, 돌가루 같은 거, 그 다음에 조개 그런 거, 그걸 만들었던 전통적이에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한 세 번 정도 하면 이제 일반 기본이 돼요. 거기다 또 입히고 또 입히고 해요. 그러면 어쩌냐? 이 색깔이라는 것이 흰색이죠. 근데 우리나라 흰색은 몇 가지 있죠? 흰색. 혹시 언어학자? 한 가지. 한 가지? 네. 또 하얀색, 흰색 다 똑같아요. 또 백색 똑같아요. 흰그물에다 약간 회색이 또 흰색 종류. 흰색, 백색 한 가지밖에 없죠. 선생님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주워 들었습니다. 아니 어디서 왔냐고? 저 군산에서 왔습니다. 군산. 오, 군산? 네. 오, 군산 요새 제일 뜨는 것이 뭐예요? 현대 들어옵니다. 현대가 들어와요. 네. 오, 그래요? 구조 현대 들어옵니다. 그래요. 현대. 빵집. 자, 근데 여기에 언어가 있어요. 우리는 흰색 하나밖에 없죠. 자, 산토리는 어째요? 그 안에가 아침에 해 뜰 때 흰색, 중철이 들 때, 해질 때, 저녁일 때, 비 올 때 그 흰색 언어가 다 달라요. 자, 이 사람이 이 안에 이 동네에 있던 사람이 흰색에 대해서 시를 써요. 뭐라고 써? 우리는 뭐죠? 처음부터까지 흰색 어쩐다 말이야. 흰색. 그래갖고 흰색이 밥 먹고 흰색이 어쩌고 도대체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리는 그 언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유 영향이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산토리 사람들은 그 안에 언어의 사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화가 선생님 계세요? 많이 계시고 화가 조화가, 김화가, 한화가, 화가, 사진 그림 그리세요? 이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흰색이라는 것은 흰색 하나 끝이죠. 근데 만약 이 선생님들한테 기념하기 위해서 어디 외국 가서 갤러리에서 화방 같은 데서 흰색을 살라게 흰색이라고 물어봐. 그럼 우리는 뭐죠? 흰색 주라고 하죠. 화이트 주라고 하죠. 그럼 무슨 흰색이냐게? 흰색. 뭔 흰색? 근데 이 사람들은 어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흰색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12가지 정도의 흰색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에 그 안에 그들의 사유가 있어요. 어떤 흰색을 아세요? 혹시? 예쁜 흰색. 또 흰색 아는 거.
징크 화이트, TiO2. TiO2라는 화학식인데 TiO2 티타늄이에요. 티타늄 화이트. 또 ZNO. 여러분 여름에 어찌죠? 불 바르죠. 자외선 차단. ZNO라는 그것이 이제 징크 화이트, 바닐라 화이트, 크림 화이트, 그다음에 메탈 화이트, 또 뭐요? 파운데이션 화이트, 그다음에 실버 화이트. 몇 개 말했는가요? 다 했는가요? 12개? 아니, 멀었어요. 이렇게 화가들은 알아요. 이것이 바로 그냥 언어의 가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언어가 분화가 돼요. 그 언어가 분화가 되는데 우리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이 색이 뭔 색깔이에요? 마젠타. 네. 어떤 색? 빨주노초 파남보는 어디 쪽에 가까워요? 보라색이에요. 이 색깔을 보면 약간 현기증이 난다. 좀 뭐 구토가 난다는 사람은 있어요 혹시? 오, 몇 분 계시네. 어지럽다 그죠? 왜 그럴까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놓은 것은 바로 이제 정신 좀 바짝 차리면서 또 가자는 거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진화 과정에서 파충류에서는 뭐죠? 적외선. 뱀은 적외선 쪽, 빨간색 쪽을 많이 감지해요. 그다음 점점점 진화가 돼요. 벌은 빨간 쪽 파란 본데 보라색 밑에 우리가 뭔 색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걸 아는 것이 바로 꿀벌, 비둘기, 밤에도 돌아다니죠. 우리는 모르죠. 근데 보라색 끝에까지 우리가 진화가 되는 과정이에요. 제일 늦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순간 좀 현기증 나고 한다 하면 아직 진화가 덜 된 사람들이에요. 다행이죠. 자, 2장. 인간의 창의성 어디까지 온가? 세 번째가 이제 AI입니다. 자, 우리 창의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철학적으로 바로 뭐예요? 우리 안의 모순을 긍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두 가지겠죠. 여러분들 모순 있어요, 없어요? 저는 모순이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거죠. 왜곡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왜곡이 엄청 돼 있죠. 딱 봐도 왜곡됐잖아. 시골에서 지금 아침에 일찍 와, 물 주고 오고, 막 치과 들리고 밥도 먹고 오고, 막 정신없이 옷도 안 갈아입고 오고, 막 그러죠. 자, 아침에 부시시한 모습이 바로 원래 내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정화시켰죠. 정화를 시켰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정화를 시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 안의 모순을 긍정하는 거야. 긍정하는 거야. 그죠? 그것을 모순으로 보는 순간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정변증이라고 해요. 역사는 끊임없이 20세기의 주 역사는 바로 뭐냐면 아도론의 부정변증이에요. 자, 20세기에 독일이었죠, 독일이 나치가 끝난 다음에 독일 사람들은 뭐라 했죠? 우리도 나치다. 우리도 어째요? 우리도 독일의 피해자다. 나치 피해자라 하죠. 그러면 주변 사람 어째요? 그걸 인정합니까? 또 웃긴 놈들이네. 똑같은 놈들이. 그래서 아도론의 부정변증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어느 순간 빌브란트가 뭐죠? 폴란드 유대인 학살 기념탑에서 무릎을 꿇죠. 유럽에서 수상이 무릎을 꿇는다는 걸 항복이에요. 항복을 하면서 뭐죠? 우리 독일은 나치의 피해의 모든 사람들에게 항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진다 하면서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놈이 자기 인기 있으려고 그러나 했는데 그 뒤로 모든 수상들이 다 그러죠. 심지어는 미르케 여사도 어느 유럽의 한 지역을 방문하려고 했죠. 그 전날 가서 나치가 총살에 죽였던 사람들의 동판을 다 이름 다 세우게. 그리고 2000 몇 년 면도 누구 메르케하고 동판을 갖다 세워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의 모순 안을 스스로 어쩌죠? 모순으로 보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정변증이에요. 부정변증. 그래서 오늘날의 독일이 바로 그런 정신을 갖고 있던 것이죠. 근데 일본은 어쩌죠? 그 안에 있었던 강제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어쩌죠? 그 당시에 당연하지 뭐 있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뭐예요? 모순을 긍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의성을 갖는다는 것은 내 안의 모순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한 발 나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진보라는 거죠. 진보. 그래서 아까 말했죠. 정화된 자신을 부정해야만 내 애국된 것을 다 할 수가 있죠. 내가 학교 선생님인데 학생부장이에요. 근데 애들한테 몽둥이 딱 갖고 나 학생부장이에요. 딱 하는 순간 같죠. 애들은 우아를 딱 보면 학생부장 리스트 체크리스트가 있죠. 아니야. 저 깡패야. 그러겠죠. 근데 어쩌죠? 그래갖고 학생들 가갖고 나 형님이야. 형 누구라고 형. 그러고 구멍을 때문에 형인데 선생님 때문에 뭐라 그러는데 형이 때문에 그러겠죠.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부정이. 오늘날에 우리 겸손하고도 관계되고 하나의 통찰력으로 관계되죠. 예. 그래서 항상 나의 익숙함이 모든 사유를 어쩌죠? 막고 있죠. 예. 이것을 그런 고정관념을 벗어난 것이 바로 뭐냐면 창의성의 출발이다. 그래서 결국 어찌냐면 빛 속에서 아무리 봐도 흰색만 보죠. 예. 그건 긍정이에요. 빛 속에 어둠을 찾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 창의성이에요. 부정의 변증이에요.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내는 사람, 또 빛 속에 어둠을 찾아내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창의성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죠? 소망과 욕망. 소망과 욕망 중에 어떤 게 더 좋아요? 어떤 걸 더 요구해요? 보통 소망이라고. 소망이에요. 선생님은 물론 욕망. 욕망? 상태가 참 그 증상이 은엽부터 나타났어요. 좀 됐어요? 자, 소망과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 소망 걸죠. 소망과 욕망 사이는 어떻게 달라요? 창의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뭘까요? 더 욕망일까요? 욕망이 있죠. 욕망은 뭐예요? 소유 욕망이 있겠죠. 가장 간단한 소유 욕망. 그 다음에 자기 실현, 자기 목표 실현하겠죠. 그 다음에 인정 욕구, 이런 것들은 소망이죠. 이게 욕망이죠. 욕망은 뭐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소망은 뭐예요? 나가 아니에요. 내가 물을 먹고 싶어요. 물을 먹고 싶은데죠. 욕망은 내가 갖다 먹으면 돼. 소망 어째요? 놓고 나서 주세요. 계속 주세요. 안 주면 어찌죠? 안 주면 나의 신앙이 낮구나. 또 그 다음날 또 하죠. 어느 날 물 줘.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서 나는 했죠. 이 소망이 나를 이루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과 욕망의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욕망 속에가 뭐가 나타난다? 바로 창의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전양반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인데, 자, 이 양반은 뭐냐면 현 존재라는 개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존재와 무라는 책도 있고. 자, 이 양반은 이제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자, 아까 나를 소개했죠. 뭐라고 소개했는데 내 껍데기만 소개한 거예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은 누굴까요? 실은 이 세상,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세상하고 관계를 믿죠. 의식적 관계를 믿다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친 것이 나예요. 반사돼서 온 것이죠. 내가 강의를 하는데 저기서 자고 있다 하면 그 사람이 뭐예요? 나예요. 근데 어떤 선생님 들었죠. 깨라고 막 던지죠, 머슬이. 그럼 옆에 사람한테 좀 깨라고 하죠. 그럼 그 학생이 뭐라고요? 선생님, 왜 제가 깨요? 교수님이 재웠는데? 그렇죠. 교수님이 재웠는데 저한테 깨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뭔가 존재한다고 의식하기 전에 이미 관계성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이미 포착되어 없어. 날아가서 다. 이것이 바로 관심이에요. 이 관심이 바로 연결된 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라캉이라든가 들레주, 가타리, 이 사람들 다 알죠. 자, 라캉은 뭐냐면 우리가 결핍됐기 때문에 했죠. 그걸 끊임없이 채워. 근데 또 물 빠진 독이야. 끊임없이 죠. 그런 개념이고, 또 하나는 타인은 내가 이걸 가지고 싶어 하지 않는데 가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다 이걸 다 원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갖게 돼. 제 중개자가 나타나서 딸랑딸랑 하죠. 나는 내 가방, 핸드폰, 기타 등을 넣는 것을 사려고 했는데 하는 순간 어찌죠? 제 3자가 나타나고 아니야, 딸랑딸랑 샤넬 그러죠. 그래서 샤넬 가방을 사. 타인의 욕망했던 걸 내가 욕망한다는 거예요. 그죠? 들레주와 까타르는 바로 뭐냐면 이 욕망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가 끊임없이 돌아간다. 생산이 된다. 욕망하지 않으면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돌아간다는 그런 긍정적인 방법이죠. 이거 넘어갑시다. 체크해놨어. 그래서 자, 창의성이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보통 자명한 것을 낯설게 만드는 거예요. 저 문이다. 문 자체를 낯설게 만들어. 그죠? 그러고 나서 그런데 저항을 해. 저항을 하면 어찌죠? 저항을 익숙하게 만들어. 그럼 익숙해지죠.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걸 다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창의성을 끊임없이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자명한 것을 낯설게 만들고 이것을 익숙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다시 저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결합형 뭐 많이 들어봤죠. 결합형. 창의성이 그냥 책마다 나온 거예요. 결합형.
A와 B를 결합해서 창의성을 만들죠. 자, 결합이 어떻게 하냐면 얘가 A군요. A, B군이에요. 자, B군한테는 우리가 열심히 오늘 C에 대해서 구조 형성, 뭐 은유적 방법, 비유 이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갖고 오늘 좀 이따 시험 페이지 씁니다. 여기는 뭐냐면 아무것도 말도 안 했어. 자, 각자 책을 가져와 했어. 자, 지금부터 시를 한 편씩 씁니다. 제목은 제목 각자 쓸까요? 어쩔까요? 각자 한 편씩 써보세요. 다 썼어. 여기는 어찌자면 자, 지금부터 11페이지 표입니다. 그 중에 제일 위에 명사 오른쪽 적습니다. 24페이지 명사 적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책 해요. 물리책 빼봐. 50페이지 3개 명사 써요. 그 다음에 또 빼고 그 다음에 역사책 48페이지 써요. 자, 이 지금까지 있는 모든 걸 합해서 시를 써라 딱 했어요. 누가 더 창의적 시를 쓸까요? 이 양반들은 소홀하게 쓰죠. 다 그냥 멋지게 은유도 하고 다 해. 근데 이 양반 들었죠? 머리가 깨지기 시작하죠. 뭐하고 물리책하고 뭐 역사책에 단어를 이어하고 시를 쓰라고? 미치죠. 나중에 평가하면 누가 더 창의성이요? 얘가 더 창의성이죠. 그래서 결합형이란 뭐냐면 어떤 첨단과 첨단 사이를 메꾸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잘해요? 이미 AI가 끝났어요. 그냥 다 물으면 돼. 뭐 옛날에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자료를 찾아가지고 어떤 테마를 잡고 하는 것을 요새는 했죠. 초창기에 잡은 것은 다 금방 이루어져 버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탐색형. 이것도 잘하죠. 누가? AI가 잘하죠. 그러나 변형형은 안 돼요.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안 돼요. 그리고 인간은 앞으로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 탐색형과 결합형이 아니라 어떤 변형형을 끊임없이 연구한다. 그래서 작가들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뭐냐면 작가 선생님들은 끊임없이 변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끊임없이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작곡한 사람들 마찬가지죠. 작곡도 다 요새는 다 결합형하고 탐색형은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매끄럽지 않죠. 미끌미끌해. 뭐라 그러지? 미끌미끌한가요? 뭔가 거칠고 뭐가 으스한데 또 매끄러워요. 매끄러워. 자, 둘 중에 어떤 게 더 창의성이 있어요? IQ가 높아하고 이해력 있고 몰입을 잘하고 이 사람이 더 몰입이 창의성이 있을까? 2번 뭐 기억, 감성, 느낌 어떤 거예요? 2번이죠. 역시 지금까지 6강까지 공부를 잘 해놔서 오늘 잘하고 있군. 그죠? 자, 아스키나즈라고 들어봤죠?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중에 아스키나즈 가장 중심에 있는 정통파들은 지금 한 인구의 한 14%가 돼요. 그 사람들은 원래 예수가 죽고 나서 일군의 학파가 스페인을 통해서 네덜란드 화란 쪽으로 가고 하나는 뭐죠? 베니스 이탈리아 쪽으로 가게 돼요. 근데 한 중심으로 간 사람이 있어. 뭐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폴란드, 그 다음에 러시아 쪽으로 간 사람이 있어. 이 내륙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아스키나즈라고 해요. 이 사람들 어찌나 화란산이나 베니스 산인들 어찌요? 다 먹고 살아. 근데 자기들 어찌요? 뭔가를 해야겠죠. 뭔가를 해야 하는데 기독교한테 계속 어째요? 2000년 동안 한 것처럼 그렇게 압박을 받아요. 계속. 받아.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뭘 가질 수가 없어. 잔머리가 대단해. 그래서 잔머리를 못 쓰게 동산은 절대 못 가지게 해요. 동산만 가지고 부동산은 못 가져요. 오직 돈만 가지고 돼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고리대금을 만들어. 고리대금 잘해요. 계산이 빨라. 사람들 어떻게. 어느 정도냐면 이자를 줘요. 7%, 5%, 3%, 1% 줘요. 그럼 어떻게 누가 성질 내요? 성질 내죠. 왜 5%예요? 그럼 10%. 그럼 어째 다음부터 나한테 대들 안 되더래요. 그렇게 통제를 해요. 고리대금 하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계산이 빨라요. 잔머리가 빨라. 그래서 세무서에 가서 일한다든가 그런 것밖에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랍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해서 끊임없이 사유하는 걸 하죠.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중출해서 오늘날의 철학하는 19세기, 20세기에 중추가 되던 철학자들 다 거기서 나왔어요. 또 물리학자들 그거 다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아스케나즈라는데 그럼 그 사람들 머리가 좋냐?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유럽의 평균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항상 110 이상이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가 좋을까요? 창의적인 것이 많을 것 같죠.
이 창의성이 많기는 많아요. 근데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창의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죠. 자, 지능하고 창의성하고 관계가 있냐? 없는 거예요. 없어. 근데 뭐가 중요하냐? 바로 뭐냐면 기억, 감정, 느낌이 중요해요. 느낌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감정인데 감정 하기 전에 느낌이 와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너 참 좋다는, 너 굉장히 뭔가 빠르다 할 때 감각이 좋다고 하죠. 감각이 좋다 그러죠. 감각이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그것은 동물도 할 수 있어요. 지각하는 전까지의 감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느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 배가 아프다보다 신체적이죠. 생존에 관한 거예요. 생존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피드백 알아야죠. 그 다음에 각성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죠. 각성. 그죠? 그래서 오늘날의 뇌과학자들은 우리 뇌가 꼭 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몸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문은 어째요? 거의 절반입니다. 거의 더 이상이 다 다리 쪽에 다 있죠. 뇌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느낌이에요. 느낌. 이 느낌에는 중요한 것이 바로 기억이에요. 기억이 없으면 절대 느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마가 다친 사람들은 절대 느낌이 없어요. 그 느낌에다가 플러스 거기다 뭐냐 의미를 붙이는 것이 바로 감정이에요. 거기다가 느낌에다가 뭘 붙여요? 문제 해결. 나같이 문제 해결을 붙인 사람이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처음에 어떤 느낌이 왔는데 이 느낌에다가 이 상태가 느낌에다가 나 문제 해결력을 해야겠다 하는 사람은 창의성이에요. 그러나 지난 시간 보니까 이렇게 줄을 반듯반듯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12년 동안 12년 동안 그 딱딱한 책상에서 반드시 했는데 이걸 보는 느낌이었죠. 나는 감정이 있으면 옛날 그 생각하면 나는 옛날에 그 뒷줄에서 봤었지 하면서 시를 쓴 사람들은 감정이에요. 나같이 이제 거기다 문제 해결력을 뭐죠.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싹 해체하고 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바로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에 대한 뭘 붙이냐, 의미를 붙이냐, 문제 해결을 붙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말한 거예요, 지금. 창의성 작동은 바로 이에요. 감정 또는 느낌과 감정에다가 뭘 붙이냐, 문제 해결을 항상 붙이고 다니면 이 사람이 창의성이 돼요. 내가 아까운 창의성도 많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뭐예요? 10, 9, 8, 7, 6 써졌죠. 내가 아주 오래전에 그걸 특허를 내려고 했더니 옆에 사람들이 뭐냐, 이 미친놈아. 나하고 친한 놈들아, 뭐 특허가 내리고 본다냐. 그런 거, 누가 그런 거 그런다냐. 그냥 불 꺼졌다가 가면 되는 거지. 다 나왔어. 바닥에다 뭐 줄 있죠. 그것도 타고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의성을 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 느낌과 감정에다가 뭘 플러스 시킨다? 문제 해결을 하면 창의성이 된다는 거예요. 봐줘, 이거죠. 어떤 감각이 있으면 그 안에 접근 모드와 해피 모드인데 접근할 것인가 해피할 것인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기억이에요. 이런 기억에서 기억이 없으면 절대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옛날에는 우리가 1980년, 90년대는 창의성 교육에서 기억은 별로 중요시 안 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뇌과학에서는 완벽하게 창의성에서 굉장히 기억이 중요해요. 기억이 없으면 아무것도 생각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에 접속만 했던 학생들한테는 창의성이 없는 거예요. 그에는 사물이 사라졌어요. 그럼 만질 수도 못해. 한 번도 만지고. 그래서 창의성이 떨어진 거죠. 바로 통찰이죠. 통찰이란 뭐냐면 통과해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통이 바로 뭐냐면 동굴이란테 동굴. 동굴을 바라본 거예요. 동굴 속 바라보면 뭐가 보이죠? 동굴 속 캄캄한 동굴 보면 뭐가 보여요? 뭐가 보이나? 어두움, 또 빛. 이 양반이 상당히 좋으시네. 빛이 보여요. 와, 이 사람이 통찰이에요. 어둠 속에 빛을 보는 사람, 빛 속에 어둠을 찾는 사람, 이게 바로 통찰이라는 개념이에요. 통과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창의성이에요. 자, 느티나무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감정을 넣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 당시에 그녀와 어쩌고저쩌고 또는 엄마와 같이 어쩌고저쩌고 늘 밑에서 뭐 생각하겠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정을 한 거예요. 이 느낌에다가 문제의식을 붙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제 해결이죠.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감정을 넣을래요? 문제 해결력을 넣을래요? 감정을 내요. 감정을 넣어요. 역시 작가시구만.
또 시가 나오고 사진이 나오겠죠. 또 우리 군산에서 멀리 오신 분은 문제 그 어떤 문제를 열매가 안 열렸네요. 뭐. 또 문제식을 생각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사람의 그림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감정이에요. 그건 감정. 나는 저기다 뭘 얼른 생각하냐? 그늘 달아야겠다는 것이 그냥 생각나죠. 모든 휴지 나무는 그늘을 만들려고 하는 그늘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소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창의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소소한 것들은 항상 우리가 외부 정보에서 약 95%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알아요. 근데 5%는 항상 불안해요. 이 불안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보낼 것인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사고하고 해결할 것인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일상생활을 쭉 보면 거의 무의식적으로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회피 또는 접근 모드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죠. 해결하고 하죠. 내가 여기 4층 오려고 했는데 올라갈 때 거기다가 또 동그란 딱지를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또 가서 봤어. 금방 누가 뛰었더라고. 나는 잘 안 보이니까 누를 때 사이에다 딱 붙여놔. 우리 작은 집 가면 15층인데 15층 끝에다가 뭔가 표시해놔. 모든 집에 다 몰라도 돼. 포스 몰라도 돼. 큰일 났네. 이거 범인이 난데. 어려운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책을 보면 왜 어려워요? 내 안에 뭐가 없어요? 기억이 축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책을 보려면 한번 봐요. 보면 뭐 1%는 채워지겠지. 5%, 10%는 채워지겠지. 좀 쉬운 책은 20% 채우겠지. 한번 채워진 그 씨앗으로 가지고 기억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본 거죠. 이제 50%를 채워주고 그다음 또 한번 보면 또 보고 또 하고 이제 한 5번 보겠죠. 이 저자보다 더 잘 알고 그다음 보겠죠. 이 책이 쓰레기네 라든가 그 위에 쓰죠.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일종의 우리 기억의 축적이 없기 때문에 모든 책들은 어려워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는 항상 2권의 책을 가지고 읽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도전해야 할 때 어려운 책 하나, 그 다음에 어째요? 왼쪽 내, 오른쪽 내, 그다음에 그냥 감성적인 거 그렇게. 그래서 지치면 이쪽으로 와요. 여기 재미없는 거 어째요? 내가 저쪽으로 막 하거든요. 딱 가서 보면 딱 해결돼요. 그리고 또 지치면 저러고 2개를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 고래가 숨 쉴 때 오른쪽 뇌, 왼쪽 뇌를 하거든요. 탈 때. 알죠? 고래가 숨을 안 쉬면 죽어요. 실식에 죽을 때 있어요. 그래서 한쪽 뇌를 재워요. 잡하면은. 한쪽 뇌. 그래서 올라갔다 내렸다고 또 다음에 또 교대를 해요. 한쪽 뇌를 더 썼던 것을 재우고 요놈을 다시 올라갔다 내렸다. 그래서 양쪽 뇌를 사는 거예요. 자, 이걸 뭘로 보여요? 기억이 없으면 뭔다 했죠? 기억이 축적이 없으면? 스냅스 어떻게 알았어요? 오, 공부를 많이 했네요. 뭐 같이 보여요? 우리 기억이 축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뭔지 몰라요. 이름은 스자에 쓰고 이름은 타킹이에요. 와, 스타킹 이렇게 정밀하게 만든대요. 고도 기술이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우리 시선 안에는 없으니까. 자, 이건 뭐예요? 아까 알렉산드로 맨디니가 만든 와이너. 따개죠. 따개죠. 모든 와인을 따개는 어째요? 다 서랍 속에 넣죠. 이 사람 어째요? 뭔가 밖에 내야겠다 해서 작품을 만든 거죠. 나도 20몇 개 했는데 다 누가 눈을 보는 순간 이 사람 가져갔다 하면 진짜 다 어쩔 수 없이 다 나눠주죠. 알렉산더 맨디니가 강주에 있던 거예요. 어디예요? 작품. 그래, 송정역에 있죠. 그 다음에 저 밑에는 뭐예요? 벌써 30년 전에 만들었던 스탠드. 요새는 엄청 싸게 나왔죠. 저도 갖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욕망하는 사물과 그 다음에 혐오스러운 사물 2개를 가지고 있다. 그 작품이 뭘까?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데미안 허슨트의 실제 해골이에요. 돈 주고 해골을 산 거예요. 실제로. 거기다가 다이아몬드를 190매덕을 박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경매에 200매덕이 팔았죠. 갖고는 싶죠? 갖고는 싶은데 혐오스럽죠. 그걸 말한 거예요. 당신은 혐오할 것인가? 혐오할 것인가?
욕망할 것인가. 다이아몬드를 갖고 싶은데 좀 안고 자기는 그죠. 그런 것을 하나의 사유하는 방법이에요. 물리학 한 사람들 뭐죠? 쓸모없는, 실제로 쓸모없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경우가 많죠. 이게 뭐예요? 이그 노벨상이라고 아주 유명한 거예요. 2020년인가? 작년 아니다. 1등 했던 거예요. 1등 했던 작품인데 뭐예요? 지금 에펠탑을 보고 있죠. 기울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오른쪽에 볼 때하고 왼쪽에 볼 때하고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쓸데없는 거죠. 근데 이 노벨상은 처음에는 웃기지만은 다 근거를 만들어내요. 유명해져요. 그리고 상이라든가 뭐라죠? 노벨상 좀 뭐 주죠? 별상국이 어마어마해요. 종이다 숫자만 쌓아주죠. 한번 해봐요. 이렇게 이걸 놓고 오른쪽 볼 때하고 왼쪽 볼 때하고 틀리대요. 심리적으로. 그 근거를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웃기는 짜장면이죠. 소에다가 뭐예요? 얼룩말을 만들었죠. 그런데 얼룩말은 왜 얼룩말이에요? 얼룩죄 따라서 얼룩말이에요. 얼룩말은 정말 억울하죠. 손은 더 억울하죠. 왜 됐을까요? 저렇게 했더니 파리들이 안 나타난다. 그래서 파리를 가려면 항상 우리 요새 유행하는 얼룩진 것을 입고 가면 돼요. 진짜 효과 있어요. 근데 목에 나타나죠. 이건 뭐예요? 코크린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갑부예요. 19세기 초에. 이 양반이 뭐냐면 밑에 누구라고 그러죠? 그 하인들한테 뭘 시켰어. 근데 유럽에서 미국은 도자기 공장이 없으니까 유럽에서 뭐 덴마크 어디 막 영국 유명한 뭐죠? 접시 같은 걸 많이 수입해요. 근데 하인들 깨다가 맨 깨먹어요. 성질나죠. 에이, 내가 나가. 그러면 흘라니까 뭐 안 돼. 어떻게 하지? 손을 딱 하네. 그래서 물로 쏴버려야겠다. 그래서 세척기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 있죠. 전 미친년이라고 했어요. 누가 좀 물로 쏴갖고 해. 빨리 닦아버리지. 그렇죠. 다 쓸모없는 게 처음에는. 나중에 그랬죠. 최초의 세척기 만들죠. 자, 이건 뭐냐면 독일의 린드라고 하는 사람이 괴짜예요. 아주 그냥 신소재를 만들고 있는데 세상에 가장 큰 작은 구멍에다가 작은 구멍을 뚫는다고 자기가 연구를 했어요. 그렇죠? 쓸모가 없죠. 그 당시에는 큰 거에다 구멍을 뚫는 방법은 연구가 막 쓰는데 아주 작은 철사만은 작은 장에다 구멍을 뚫어서 그걸 해야겠다 했어요. 근데 만드니까 뭐예요? 이 미친놈이라 했죠. 근데 10년 후에 와, 의사가 보고는 이거 주사가 엄청 좋은 거예요. 옛날에 주사는 어떻게 많이 아세요? 옛날 주사 한번 맞춰드릴까요? 옛날 주사를 어떻게 했냐면, 자, 찢어요. 살을 찢어. 그러고 넣고 쫙 그러고서 다시 꾸미든지 바짝 묻혀요. 이게 주사였어요. 그런데 우드라는 사람이 이걸 보는 순간 이건 써야겠다. 쓸모없는 것이 쓸 게 있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끔한 건 다행이죠. 그러면 틀 때마다 찢죠. 자, AI 이제 땀 나죠. 37, 78 뭐죠? 최초로 AI를 이제 우리가 37수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을 돌 때 처음에 알파고가 37수를 딱 이국에 37수를 놓는 순간 이것은 이세돌이 이겼다 했어. 엄청 인간이 놀 수 있는 모든 해법 중에 가장 취약적으로 놓는 거야. 근데 어찌죠? 져버렸죠. 그 다음에 사구에서는 이제 반대로 78수에서 전혀 인간들이 쓰지 않는 지금까지 알파고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전혀 않는 걸 썼더니 이겼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학습 효과 AI는 바로 뭐예요? 학습이라는 거예요. 학습 있었던 것들. 그죠? 2022년 12월 며칠? 30일. 이때가 이제 큰 사건이에요. 앞으로 역사는 기록할 거예요. 역사학자는 게. 바로 뭐예요? 인간이 생각하고 뭐 했던 창의적인 생각했던 것들을 모두를 연결해서 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역사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근데 내가 만든 거예요. 이것은. 이거 뭐예요? 누구 거예요? 김건희 아닌데? 한자로 써있는 한자로 뭐라고 써요? 나는 무 없다.
없다는 것이 아니라 했잖아. 그럼 있다는 거잖아. 나는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 내가 해석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시계하고 이해됐어요? 시계하고 이 뭐죠? 시계하고 이 목걸이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에이전트 AI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이걸 딱 차고 하면 모든 기록이 오늘 봤던 사람, 뭐 봤던 사람 다 기록하고 내 건강을 다 체크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봤던 사람들 대해서 다 나한테 맞게끔 다 집에 가서죠. 다 설명해갖고 딱 올려놔요. 그 다음에 이제 어쩌냐면 오늘 가서 오늘 어쩌서 하면 어떤 사람은 관상이 어찌고 누구를 만나지 마세요. 뭐 하서 다 해. 야, 나 저번에 약속했는데 뭐 며칠 날 약속했냐? 그래서 잊었는데 얘가 며칠 날 누구하고 약속했는데 다 같이.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요새는 AI가 뭐냐면 우리가 뭐더래? 이걸 주사를 맞는다. 주사를 딱 맞는다. 주사를 맞는 장면만 나오거든요. 그 AI가 만들었던 뭐죠? 화면은 그림은. 근데 요새는 어째요? 이 모든 동작이 거기에 갖게끔 아픈 표정, 뭐 표정이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에이전트. 앞으로 이제 이런 이 반지가 뭔 반지죠? 아니 반지가 뭐죠? 목걸이가 이름. 오늘 다 타고 오셨네. 이제 이 미터스가 문제죠. 지난 시간에 모든 육광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야기했다. 미터스. 이게 이제 27년간 묵혀있던 풀지 못한 것들 풀어보고 방업에 디지털로 막아졌던 모든 방업을 다 뚫어보죠. 여러분들 적금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뚫어서 내 계좌로 다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비밀번호 했던 거 뭐 금방 알죠. 뭐 6자리, 5자리, 6자리 뭐 있죠. 그런 것은 뭐 1초 만에 다 풀어보죠. 위험성. 그래서 지금 일단 스톱해놨죠. 7월까지 스톱해놨어. 이것을 방어막을 만들겠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줄어들 때마다 나는 어머니가 부르던 목소리와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나를 깨우고 아침을 열었다. 먼저 떠난 친구들은 저녁마다 찾아와 막걸리 냄새를 두고 갔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늦게 배웠다. 오늘도 아무도 부르지 않는 내 이름을 내가 불러본다. 인간이 있었어요. 사람이 있었어요. AI가 있었어요. AI가 있었어요. 오른쪽은 오른쪽은 AI, 왼쪽은 사람. 우리 할아버지가 쓴 거예요. 94세에 돌아가셨는데 2004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니 한자를 했던 것을 증손자가 그때 증손자가 이렇게 몇 번 물어보고 이렇게 하고 옮겨갖고 했던 거예요. 이거 차이나죠. 황재영하고 지난 시간에 김학영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두 개. 이것은 뭐죠? 어떤 그림에 대해서 서사라든가 를 담아야죠. 또 의미를 부여해야죠. 그래야만 작품이 돼요. 여기 이제 화가 선생님들 계신데 다 자기 작품에 대해서 그런 의미 부여가 끊임없이 있어요. 그런 서사가 있고. 그러나 저쪽에 있는 그림은 어째요? AI가 했던 것은 그냥 와 저렇게도 그릴 수가 있어. 와 그럴 뿐이죠. 어떤 뭐 오페라 본 사람들은 저런 상황에서 뭐 무슨 감흥이 없을 거란 말이야. 자 이렇게 와 저렇게도 그릴 수가 있어? 황재현 선생님 그림 앞에는 뭐 앉으면 모든 사람들이 10분 동안 앉으면 다 눈물을 흘리고 눈이 나를 그냥 투여하죠. 유명한 올해 돌아가셨는데 감정이 있는가 없는가 뭐 이런 앞에 교수님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자 움베르토 에코의 뭔 일이 있냐? 내가 이제 중세 과학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자료가 없어요. 라고 엄청나게 뭐 찾으면 요새는 엄청나게 나와요. 움베르토 에코가 써놓은 책에 대해서 다 찾아줘요. 레퍼런스를 찾아줘요. 중요한 사실은 이 AI가 지금 놓치고 있어요. 움베르토 에코는 뭐라 했죠? 움베르토 에코가 찾아놓은 모든 책이 엄청난데 레퍼런스 보면 어느 수도원에서 있었던 어느 문헌 그런 것도 잘 나와요. 근데 어느 수도사가 가지고 있었던 뭐뭐 사놓고 그걸 레퍼런스 써요. 그럼 나중에 뭐라죠? 뭐라 했었죠? 우리 역사학자가 뭐라 했었어요? 이것은 가짜. 그냥 레퍼런스 뭐 재밌게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 AI는 어째요? 그게 진짜라고 다 막 말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위험하죠. 위험해.
자, 까마귀 알죠? 까마귀. 까마귀 요새 어느 정도 영리해요? 공간 지각력이 약 IQ 75 정도 된다고요. 이게 웬만한 어린애보다 낫죠. 우리 어른들도 공간 없는 사람 많죠. 집을 못 찾아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자, 이 과일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먹어요? 돌 올라가서 돌 바위에다가 탁 때려요. 근데 깨지면 헐떡가 계속 떼져요. 근데 요새는 어때요?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차 바퀴 밑에다가 얼른 놓고 나와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이제 여러 도시에서 있는데 이 얼마나 영리하면 차가 길에 서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로가 되잖아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차가 한 대 있을 때만 얼른 놔요. 와. 그리고 작은 차 넣을 때는 얼른 놓고. 그럼 깨먹어요. 그다음 이런 건 많이 됐죠. 그 물병 속에 있는 거 철사를 거울려갖고 꺼내요. 그죠? 이 사람은 지능인가 지혜인가요? 지능이죠, 지능이. 예. 이거 누구 그림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해결의 법철학 서문에 나왔던 이야기죠. 미네르바 봉인은 황혼역이 돼야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엉이 아니었어요. 까마귀였어요. 까마귀. 미네르바 까마귀. 까마귀는 어쩌면 너무 꾀가 많아요. 그래서 바꾼 것이 바로 미네르바 봉이죠. 그래서 낮에 뜨겁고 뭐하고 열심히 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혁명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고 그걸 끝났을 때 저녁에는 모든 걸 가지고 가서 이성적인 방법, 차가운 곳에서 그걸 다시 만들어내고 해가 뜰 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그런 개념이죠. 다 해석이 달라요. 까마귀의 지혜를 갈 것인가? 그 다음에 AI 앞에서 했던 거죠. 창의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인간이 해야 할 것은 바로 뭐냐면 AI를 버릴 것이 아니에요. 같이 가야죠.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이렇게 창의성을 하면서 우리 능력을 더 키웠던 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인쇄술.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예를 들어서 컴퓨터, 산업혁명, 그 다음에 기타, 인터넷 그런 것들 동행하면서 가는 거예요. AI도 마찬가지로 그런다는 거죠. 근데 AI가 가장 못한 것 중에 바로 어떤 의도성이라든가 서사성이 의도가 있다는 거 다 알고 어떻게 자아가 있냐면 지금 그 때문에 문제가 있죠. 자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 말이 팩타인데 열정 팩타라든가 긍정 팩타를 하냐 무슨 팩타를 더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위험성을 나타나기도 하고 일을 잘 처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행복하게 우리한테 해주기도 하고 그 양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것이 나의 걔가 자아가 있고 나와 자아가 있는 1대1을 대응할 때 그런 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고 앞에 했던 내용입니다. 인간이 해야 할 것. 수없이 이런 것들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이제 자녀가 있고 또는 이제 애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제 창의성하고 정반대죠. 독일하고 덴마크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것 중에 많이 있죠.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스마트폰을 안 보게 했을 때 하고 보고 있을 때하고 서로 장단점이 있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창의성에 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타나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접속, 터치만 통해서 막 순간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뭐가 없어요? 만지는 사물이 없어요. 어린이한테 뭘 봐야죠? 인형을 만져본다든가 인형 갖고 놀다가 눈알에 빠져야죠. 울고 또 하겠죠. 또 로봇 팔에 빠져갖고 고쳐주라고 새로 사주라고 떼깡 놓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사물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인간은 그 안에서 잠깐 멈춰서 그것만 바라보는 그것만 발달됐을 경우에 사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창의성을 할 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머그잔을 가지고 이 머그잔을 한번 형태를 바꿔봐라 하니까
터치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만 어떻게 찾아요. 모방을 막 찾아가지고 물어보고 하는데 그러 않고 했던 사람들 실제로 자기가 그려가면서 이제 하는 거죠. 전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이런 주장도 많이 했는데 원래는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발달됐는데 원시놀이를 해야 하거든요. 어렸을 때는 원시놀이를 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운동장 놀면서 뭐 발로 차기도 하고 그다음 돌놀이, 나무 갖고 노는 거, 그 딱지치기, 고무줄놀이 그런 원시놀이를 해야만이 우리 인간의 기억의 축적이 있어서 그것과 연관돼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원시놀이를 하지 않으면 항상 어디를 찾아요? 이 터치에서 무슨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 문제죠. 그런 거예요. 그 페달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한백철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스스로가 뭐예요? 소진시키죠. 자발적 소진시키고 이 김용문이가 쓴 거예요. 이제 자 예를 들어서 언어에 관해서도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창의 상상력을 자 뭐라고 했어요? 음대 건달들이 어쩌요? 어쩌고 써졌죠. 근데 이 안에 있는 여러 단어들 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요? 언어가 어떤 변형을 통해서 우리한테 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어원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이제 AI가 알 수 없는 그 어원을 찾아서 우리가 또 다른 방향으로 틀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단어를 봅시다. 건달이 뭐예요? 건달. 건들. 혹시 지난번에 내 칼럼에 안 봤구만. 불교 용어예요. 불교 선생님 계신데, 불교 교수님 계신데, 건달마라고 하는 금강경에 사는, 동굴에 사는 건달마가 있어요. 걔는 하늘 날아다니면서 뭘만 먹고 커요? 향만 먹고 자란 건달이야. 그래서 그걸 건달에서 왔어요. 건달마.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뭐 감쪽 같다는 알죠? 감 뒤쪽에 쪽 빼고 싹 먹고 딱 늘어버려. 뭐라는 거죠? 감쪽 같다. 그런 거죠. 뭐 시치미 때다. 저거 시치미죠. 시치미. 예, 고려시대는 매사장을 하는데 다른 집 매가 우리 와서 닭을 잡아먹어. 그럼 어때요? 누구 매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관가에서 뒤에다가 시치미를 붙여라 있어요.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누구 거가 다 있어요. 시치미를 떼면 어때요? 누구가 가장 모르겠죠. 시치미를 떼다. 그런 거죠. 꺼벙이. 그다음 잘 모르는 거 뭐가 있어요? 자발없다. 자발없다는 뭐예요? 요새 자발 없는 사람 있어요? 주변에? 많아요. 그 자발을 어디서 왔어요? 그 자발이 아니라 다 큰 아들이 자식이 뭐가 없어요? 털이 없어. 털이 없는 사람을 자발 없다고 해요. 아직도 어린애 같아 생각나네. 함부로 말쓰면 안 되겠죠. 느자고 없다는 알죠? 똥꼬 관략근이 없다는 거죠. 싹 쏟아져 버죠. 싹 쏟아져 버려. 관략근이. 고린내. 지난번에 고린내는 뭐냐면 고려시대 중국서 조선 사람들이 이상한 냄새나 고려시대 냄새나 고린내가 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특유한 냄새가 있어요. 고린내. 지금 이제 우리 고린내들이 했죠. K-팝이라든가 기타 등등 세계를 향해서 막 엄청 나가죠. 가서 막 고린내 풍겨요. 고린내. 수습은 뭐예요? 죽은 시체를 끌어당기는 거죠. 수습은 그런 거예요. 망초는 알죠? 망초. 1910년 우리가 일제강점기 들어오면서부터죠. 그 전에 철도를 오면서였죠. 견인선은 뭐가 막 들어오는데 주변에가 무슨 꽃들이 막 펴요. 1910년이 되니까죠. 나라가 망해버렸어. 우리나라 망하게 만든 꽃이다. 망초. 더 안 좋은 것을 뭐라고 해요? 개망초라고 하죠. 개망초. 좋은 것을 참이라고 하죠. 앞에가 참이 드는 것은 좋은 거죠. 문명이 탄생. 아까 말했듯이 이것을 긍정에서 들어오는 거. 로제타 알죠? 로제타. 샹폴리옹이 역사 잘하시고. 이거는 AI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두 개의 구조인데 두 개를 다 학습하더라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아이디어, 창의성을 가지고 찾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내세요? 그 안에가 동그라미 쳐 있어, 몇 개가. 동그라미 쳐 있어. 동그라미 치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AI는 이 동그라미라는 것이 뭐냐면 그 인지를 못하고 뭐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언어로부터 이 무덤의 주인이라는 것은 계속 내놓은 것이 있었어.
그런 이 왕의 철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상형 문자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뭐예요? 알파벳 문자 같이 뜻 문자가 아니라 문자 같은 것을 알아냈죠. 이 26살 때 알아낸 거예요. 전체. 네, 우리 물리학에서의 물리학 성과가 엄청 크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뭔가 풀어내요. 풀어냈는데 나도 한번 해봤거든요. 풀어냈는데 그 왜 이게 나오지? 거꾸로 찾았는데 이거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뭘 해야 이제 AI 대신에 엄마의 AI를 통과해야 된다. 엄마의 AI는 뭐냐? 돌봄이죠. 오늘날에 하도가 된 것 중 하나가 엄마의 AI를 만들어야 한다. 비토스의 그 약탈의 AI로부터 탈출하는 엄마형 AI를 통과시켜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도 창의성이다. 원수는 감각이에요. 자, 1, 2, 3,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쳐졌어요. 자, 이것을 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찐패치는 어째요? 바로 30개 중에 21개 이상을 다 맞춰버려요. 금방 맞춰버려요. 천재죠, 천재. 그러나 5분 후에 다시 할 때는 이제 인간은 아까 생각했던 거 찾아내죠. 왜 인간은 이렇게 숫자를 약하죠? 우리가 이미 기회를 갖고 있어요. 숫자라는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를 쫙 끄집어내려니까 늦어져. 7, 8, 7, 8, 별 생각이 다 난다죠. 이것을 안 내어준 거예요. 그러나 이 원수는 아니죠. 그래서 원수는 바로 뭐냐면 감각에 강해요. 그 다음에 인간은 뭐냐? 하나의 의미죠. 의미 부여를 해야 돼. 이 숫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I는 패턴이죠. 패턴. 그래서 인간은 바로 의미의 장이 살아요. 끊임없이 의미 그 장에만 있는 거예요. 그 의미장이 살지 않으면 해석하지 못하죠. 그러면 한 발도 못 나가죠. 그래 동물은 바로 감각의 장이 살고 그 다음에 AI는 알고리즘 장이 산다. 인간은 바로 의미 장이 산다. 자, 우리 기억이 없으면 이걸 뭘 하죠? 이건 뭐예요? 이거 맞춘 사람인데 제가 뭐가 제 루치 제가 뭐요? 오, 딸기. 딸기. 이렇게 우리가 본 적이 없죠. 이것은. 자, 이걸 못 맞추면 다시 뺐습니다. 뭐예요? 계단? 거의 맞췄어요. 네? 기둥. 쓰레기? 계단의 쓰레기. 알겠다. 가지세요, 무조건. 느낌이 있었어. 뭐예요? 그 지붕이랑 다시 말해요. 나 이렇게 맞춘 줄 알았지, 나는. 면도기. 면도기. 쓰레기지, 완전히. 아니, 털 깎은 면도기. 이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죠. 이건 뭐예요, 이건 AI가 몰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로고를 만들어주면 이런 스타일로 로고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맞추면 또 줍니다. 답은 대칭성. 대칭성. 빨리 손들. 대칭성. 답이 뭐예요? 대칭성. 뭐예요? 오! 우리 뭔칠 좋아할까? 황혼의 밤. 김수영. 오. 예? 여기요? 아니 이미 맞췄어. 숫자. 숫자. 유혹 한 개 숫. 이걸 가지세요. 아이고 나 잤네. 본인이 있기 때문에 배달사고를 아시겠죠? 숫자 1, 2, 3, 4, 5, 6. 이런 아이디어에 관한 의미 부여하는 것은 AI는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영화 포스터죠? 영화 좋아하시는 분? 양들의 침묵. 이 포스터가 뭐가 유명하죠?
나비. 나비. 나비 아닙니까? 아, 그거 성공했어. 나비 아니. 감사합니다. 해골 있죠, 해골. 해골을 자세히 다 가까이 가보면 어떻게 돼요? 달리가 만들었던 인간 여성의 나체를 거꾸로 만들어서 발바닥, 등 해가지고 해골을 만든 거죠. 예. 이런 아이디어를 인간이 해야 한다. 의미 부여, 알겠죠? 의도성. 그다음에 뭐죠? 아, 손. 뭐죠? 보이도 않네. 인간한테 가장 그 감각적으로 가장 분포되어 있는 뇌의 분포량을 사람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에서 뭘 자극시켜야 할까요? 손. 또 하나는 아래 입술. 예, 아래 입술이 그죠? 먹을 때 향, 따뜻한 거 뭔가죠? 그럴 때만 써요? 아니 따뜻했어요. 따뜻해요. 예. 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손에서 행복감이 오는 거죠. 여러 나라 세상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물어봤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하냐 막 물어봤더니 그 벽돌 조적한 사람들이 행복감이 제일 높대요. 옛날부터. 지금 어쩐가 모르는데 옛날부터. 왜 그러냐면 자기가 다니면서죠. 이건 내가 만들었어. 다 자기가 만들었어. 큰 대교 만들었던 그 건축 한 사람들 있죠. 다른 내가 만들었는데 하면서 그런 것처럼 조적하면서 안 쓰러지고 그러고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조적. 근데 손에서 항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손을 쓰는 거예요. 행복 바로 손에서 뭐 하이데거 뭐 철학에서 나오죠. 이거 뭐 하는 장면이죠? 뜨개질. 헝가리 지금 현재 이제 돌아가셨는가? 헝가리 주교 유명한 주교 있죠. 지금도 뜨개질하고 나눠주죠. 누가 제일 많이 뜨개질해요? 마피아 남자들이 그 스트레스를 해서 뜨개질을 권장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애국하다가 지하철에서 뜨개질하는 남자를 보면 뭐 음악은 끝이 없죠. 창의성이. 뭐 베토벤 그럼 이건 뭐예요? 뭔 그림이죠? 어떻게 알았어요? 네. 거기서 제일 유명한 곡이 뭐죠? 산들바람. 모방의 창의성. 자, 예를 들어서 이 창의성을 한번 해봅시다. 깨진 뭐라 하죠? 손잡이죠. 이걸 어디다 할 것인가 한번 해봐요. 항상 이걸 어디다가 어느 카페 로고에다 할 것인가. 네, 이런 상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기가 카페를 하고 싶다 하면 내가 많이 만들어줘요. 박스 뭐냐? 뿅. 고급 카페. 네.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여행과 관광은 다른 점이 뭐예요? 마지막 책. 여행은 자기 소리를 갖고 있는 거, 관광은 그냥 구경 갔다 오는 거죠. 그래요? 관광이 더 공부를 더 많이 하는데? 관광은 관광 호텔에서 자는 것이고 여행은 여관에 자는 거예요. 관광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것을 여행은 뭐야? 그곳에서 그것을 응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응답하는 거예요. 관광 갈 때는 뭐예요? 책을 가지고 가죠. 다 책을 가지고 가더라고. 근데 여행 가려면 어떻게 해요? 노트를 가져가야죠. 그 한 밤에 생산. 즉 지금도 책을 가지고 소비를 할 것인가? 여행은 뭐예요? 생산이죠. 그래서 생산한 거죠. 라고 김용군이는 말했어요. 이제 공간에 대해 한번 봅시다. 이거 AI가 만든 거 아니고 공간이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자기 사유가 달라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것을 할 때는 공간이 넓은 것을 하게 돼요. 그죠? 광주 저쪽 금천에 있었는데 지금 문을 닫았죠. 우유 회사 큰 공간을 갖고 있었는데 남양
자, 한번 봐보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있어요. 광주도 도서관 있었는데 저쪽 별정원 하나 좀 비슷한 게 하나 있죠. 전대병원, 전대하고 보여요? 보여요? 미국. 오, 이거 알렉산더인가? 오, 가고 싶죠. 여기 어디예요? 여기 어디죠? 가봤죠? 가면 또 다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죠. 세종. 여기 어디 많이 본? 아, 고창. 황윤석이. 화이트. 자리아로 하는 유명한 나 녹색 운동하고 있는데 그린피스 운동이야. 이 사람이 그림 서사가 있어요. 손으로 그래요. 붓을 사용하지 않고. 손이 다 달아졌겠죠. 뭔가 서사가 있겠죠. 그래야 그 작품을 사니까. 그리고 화이트에 대해서 수많은 화이트를 가지고 작업을 해요. 이런 작업을 해요. 그리고 헬기를 타고 가서 그린피스 운동하고 몸으로 테덱스 찾으면 나와요. 테덱스 나와가지고 강연도 하고. 자, 우리 시민 자유당에서 했던 행동이에요. 올해도 아마 이사장이 한번 하자 하는데 지금 2년째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자유당 미술제 합니다. 그래서 5번 하면 작품이 하나 나올 수 있게끔. 저쪽에 있는 유철수 교수는 한자를 잘 쓰셔요.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다 주고 한자 써왔더니 너무 많이 써온 거예요. 그래서 잘라서 붙여가지고 저 작품을 만든 거예요. 밑에 나무는 자기는 도대체 아무것도 못한대. 해본 적이 없대요. 그러면 파란 볼펜 갖고 오세요 하고 찍찍찍찍찍 해갖고 실루엣 흰색하고 검정색 실루엣 붙여서 자기 이제 이야기를 넣은 거죠. 저 아까 노래 부신 분 효연 선생님입니까? 저는 가규미 트럼프 시리즈를 계속했던 영화 이런 것들이. 이건 이제 그림을 붓으로 안 그리고 다 붓으로 안 그려요. 손으로 뭐지? 바느질로. 저쪽은 상태가 뭐죠? 심장이죠. 우리 마누라님이 그렇고 약장사가 약을 막 붙여놔갖고. 뭐야, 여기서 많이 보는 거야. 아, 나구나. 내 껍닥이다, 껍닥. 껍닥. 별짓 다 했어요. 이런 이상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다른 방법으로 그려야겠죠. 왜냐하면 저작권 때문에 내 그림만 갖고 왔어요. 어떻게 그렸을까요? 이 그림을. 어떻게요? 이렇게. 플라스틱 잘라서 붙이고 그 다음에 핀으로 꽂아서 이런 식으로 42,000개 잘라고 손이 다 나갔고 나중에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할 수 있어야지. 무식하게. 이건 지스트에서 지스트 학생들이 달라갔는데 말만 하고 그냥 가더라고. 이건 이제 코로나 때 저 코로나 1번이 내가 있는 연구소가 저쪽 강중정 앞에 있는데 송파 36번이 우리 그 사무소에 오기 시작했고 한 달 동안 못 갔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전파되죠. 그거를 상징하는 그림. 뭔 그림일까요? 짱. 모나리 자가 나타나죠. 입을 막고 있죠. 이런 식으로. 권력, 욕망을 바로 그린 거. 이런 거. 의자가 아슬아슬, 왕자가 아슬아슬하죠. 권력 뭐죠? 아부자들이겠죠. 줄이 걷거리려고 그죠. 우리 시민들이 일어서고 저쪽은 군합발이 있고 그런 그림. 스피노자의 그래. 내가 책을 하나 갖고 스피노자 책을 갖고 왔는데 어디 했더라? 파라. 뭔가 파라. 응? 파라. 너 주었나요, 내가? 그거 네? 다시 때문에 골동품.
몸이 사라졌어. 아, 있구나. 스피노자가 네덜란드에서 산 거예요. 스피노자가 실제로 책 출간한 것은 두 권의 책이에요. 사후에 자기 친구들이 이제 가장 유명한 거예요. 아, 역사학자가 네? 에디카요. 근데 뭘 보려면 이 옆에 보면 우리 오늘날의 책은 어째요? 다 잘랐죠, 반듯하죠. 8페이지를 이렇게 동글동글 했어요. 이렇게 봐봐, 이렇게 동글동글 볼 수 있게끔 끝에를. 진짜. 네. 안 보이죠? 나중에는 이제 전남대 교수님한테 기증을 하고 있는데 전대도 안 받은대요. 이제 철학책 같은 거 막 너무 많아서. 막 갑시다. 자, 오늘 판화를 하나 가져왔어요. 제일 가야치. 성은 오시고 이름은 오 드리에펀. 저쪽이겠지. 판화 가져왔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인류가 지금 자연을 파괴하고 기타 등등해서 이 살 것인가 말 것인가, 탈출할까 말 것인가, 그래서 우주복을 입고 지금 탈출할까 말까 지금 그걸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그걸 뭐죠? 이것을 광고를 하면 어떻게 하죠? 우표로 만든 세계로 각국으로 보내야겠죠. 그런 것을 그래요. 크기는 커요. 근데 이걸 작게 하는 거죠. 뭐죠, 여기서? 레드박스 런던에 있는 공중전화가 요새 안 쓰죠. 그것을 똑같이 레드박스의 목적이 뭐죠? 의사소통이죠. 그걸 똑같이 이제 크게 사안이 들어가서 차단할 수 있게끔 크게 설계해갖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전화를 하든 말든 그 안에 가서 하도록 하는 거죠. 존재, 의자, 높은 곳에 한번 앉아봐. 사람들은 의외로 올라가면 무섭다 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세요. 다 되는가요? 아, 이건 미와 추 역사. 빨리 끝내죠. 환경미술제. 5월에 자화상을 때 제 작품이에요. 저기 우리나라 지도가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 보이죠? 거기서 피가 흐르고 있죠. 그 위치가 어디예요? 광주예요. 5월 미술제. 나는 미술 전문가도 아닌데. 또 음악가 내가 음악가인 줄 알아요. 어느 음대 나왔다고 물어봐. 이것이 2m 40, 2m인데 전쟁, 미국 각 전쟁, 평화. 저 빈칸은 여러분들 딱 앉을 자리가 만들어놨어. 그래서 가서 사진 찍으면 돼요.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 나는 이런 그림 싫어하는데 다 장치가 돼 있어요. 안에가 그림이 다. 우리 시민자비대학에다가 이 시리즈 하나 걸어놨어. 환경. 빨리 안 끝나네요. 아슬아슬하죠. 끝났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민자비대학에서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평생 동안 어떤 목적 또는 도구로서 수단으로서 사용하다가 물이 딱 빠져요. 마치 이 여성들의 갱년기를 통해서 내 몸이 다 전환된 것처럼. 그럴 때 찾는 곳이 바로 시민자유대학이에요. 학문과 예술이 끊임없이 있는 곳. 알겠죠? 여기를 찾아오시면 경제적 자산은 어쩔 수 없지만은 문화적 자산하고 사회적 자산을 풍부하게 해드립니다. 이건 홍보이사가 말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끝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